안녕하세요. 소리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얘기는요, 바로 자연음향의 신화입니다. 우리 보통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그 순수한 소리가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가 공연장에서 듣는 그 감동적인 사운드가 정말 자연 그대로의 소리일지, 아니면 엔지니어의 손끝에서 탄생한 아주 정교한 마법일지, 그 흥미로운 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자연스러운 소리가 항상 최고다. 아마 많은 분들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고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그게 맞을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이 믿음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자연음향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죠. 어떤 마이크나 스피커도 없이 오직 연주자와 관객, 그리고 공간이 하나가 되는 경험. 이 문장은 전설적인 재즈 클럽에서만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오늘 파헤쳐볼 신화의 정점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자연음향의 신화. 우리는 오랫동안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소리야말로 음향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99%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지난 100년 동안 스피커나 앰프 같은 장비 없이 순수하게 어쿠스틱으로만 진행되는 공연 시장이 전체 음악 시장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는 뜻입니다. 99%가 사라진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니, 만약 자연음향이 절대적으로 최고라면 왜 우리는 그걸 이렇게까지 외면하게 된 걸까요? 두 번째 파트, 관객은 마법을 원한다. 네,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관객의 기대치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저 자연스러운 소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완벽하게 통제된 그야말로 마법 같은 소리를 원하게 된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역사에 남을 공연으로 기억되는 쓰리테너. 사실 그 공연은 클래식홀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스타디움에서 초대형 음향 시스템의 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른 예로 만약 1945년에 처음 공연됐던 뮤지컬 캐러셀을 오늘날 똑같은 극장에서 음향 장비 하나도 없이 공연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 맨 뒷줄은커녕 중간에서도 배우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을 겁니다. 배우도 관객도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겠죠. 작품은 그대로인데 대체 뭐가 변한 걸까요? 네, 바로 소리를 듣는 우리의 귀와 기대 수준이 변한 겁니다. 원문에서는 현대 관객을 이렇게 표현해요. 소닉 소파 감자. 표현이 참 재밌죠? 소파에 편안히 누워서 리모컨만 까딱하면 모든 게 해결되길 바라는 것처럼 우리 귀도 똑같아졌다는 거죠. 더 이상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귀를 쫑긋 세우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저 완벽하고 선명하고 강력한 소리가 내 귀에 편안하게 배달되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마법처럼 말이죠. 자, 그럼 우리 관객들의 기대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그 이면에 숨어있는 기술적인 차이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세 번째 파트, 두 가지 소리의 물리학입니다. 지금부터 자연음향과 우리가 매일 듣는 증폭음향이 물리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얼마나 근본부터 다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비유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정말 기가 막힌 비유 아닌가요? 자연음향을 다루는 음향 전문가는 금성 사람처럼 소리, 무대, 공간, 이 모든 걸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봅니다. 모든 게 조화를 이루어야 완벽한 소리가 나온다고 믿죠. 반면에 저희 같은 사운드 엔지니어는 화성 사람처럼 모든 요소를 철저하게 분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마이크로 소리를 딱 분리해서 잡아내고 믹서로 제어하고 스피커로 정확하게 쏴주는 거죠.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위쪽의 자연음향, 아주 간단하죠. 소리 소스에서 우리 귀까지 그냥 공기를 타고 오는 단 하나의 길만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쪽 증폭음향을 보세요.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가서 전기 신호로 바뀌고 믹서랑 여러 장비를 거치는 이 전자경로가 추가됐습니다. 바로 이 구간에서 소리를 키우고 다듬고 완전히 새롭게 창조한 뒤에 스피커를 통해 다시 내보내는 거죠. 훨씬 복잡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자연음향 모델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공간의 반사음입니다. 우리는 악기에서 바로 날아오는 소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벽과 천장,
바닥에 수없이 부딪혀서 미세한 시간차를 두고 우리 귀에 도달하는 이 수많은 반사음들, 이 반사음과 직접 음이 합쳐진 소리를 듣는 거죠. 이 풍부한 반사음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공간의 울림, 즉 어쿠스틱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증폭 음향의 세계는 뭐랄까 차원이 다릅니다. 훨씬 더 복잡해요. 관객석에 있는 메인 스피커 소리와 그 반사음은 기본이고요. 무대 앞이나 객석 아래에 설치된 수많은 보조 스피커들에서 나오는 소리까지 전부 더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귀에 도달하는 소리의 경로가 말 그대로 수십, 수백 개로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사운드 엔지니어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고 또 가장 큰 고민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 파트, 음향의 합산 문제입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많은 소리들이 서로 더해지고 또 서로를 갉아먹으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예측하고 그걸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하는 것. 이게 바로 현대 사운드 엔지니어링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현상을 원문에서는 합계의 합계, the sum of sums라는 아주 절묘한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단순히 1 더하기 1은 2 이런 산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 경로로 합쳐진 소리 덩어리들이 또 다른 소리 덩어리들이랑 만나서 다시 합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를 엄청나게 키워주기도 하고 어떨 땐 아예 소리를 없애버리기도 하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 복잡한 상호작용은 크게 5가지 경로로 나눠볼 수 있어요. 무대 위 악기 소리가 공연장 벽에 부딪히는 동시에 소스, 공간, 바로 옆에 있는 스피커 소리랑도 섞이고요. 소스, 스피커, 또 여러 마이크에 같은 소리가 아주 미세한 시간차를 두고 들어가면서 소리를 이상하게 만들고 마이크, 여러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끼리 허공에서 부딪히면서 간섭을 일으킵니다. 스피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스피커 소리가 다시 공연장 공간과 상호작용하죠. 스피커 공간. 이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아주 생생한 현장 사례가 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전설적인 테너 파바로티의 스타디움 공연을 맡았을 때의 일인데요. 이 엔지니어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경기장 자체에 어마어마한 울림이 아니었다는 게 진짜 재밌는 포인트죠. 진짜 문제는 바로 무대 위에서 파바로티 본인이 자기 목소리를 듣기 위해 사용하는 모니터 스피커였습니다. 이 모니터 스피커 소리가 너무 커서 그의 섬세한 목소리를 담아야 할 보컬 마이크로 그 소리가 다시 들어가는 누설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이 원치 않는 소리야말로 음질을 망치는 최악의 적이었던 거죠. 이렇게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이 두 세계는 결국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5번째 파트, 같은 목표, 다른 길입니다. 어쿠스틱 전문가와 사운드 엔지니어, 그들의 방식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결국 관객에게 최고의 소리를 들려주고 싶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저명한 음향학자 레오 베라넥이 좋은 소리란 무엇인가 그 목표들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연주자와 가깝게 느껴지는 친밀감, 소리가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 풍부하고 따뜻한 느낌, 그리고 가사나 멜로디가 또렷하게 들리는 선명도까지.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모든 목표들이 자연음향을 추구하는 클래식홀에서나 최첨단 시스템을 쓰는 팝 콘서트장에서나 똑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가는 길은 달라도 목적지는 같은 셈이죠. 자, 이 두 그래프가 두 철학이 만들어낸 결과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왼쪽 그래프, 딱 봐도 정신없죠? 이건 자연음향에 최적화된, 그러니까 반사가 아주 많은 클래식홀에서 스피커 소리를 측정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래프가 저렇게 울퉁불퉁하다는 건 어떤 음은 너무 크게 들리고 어떤 음은 아예 묻혀버리는 예측 불가능한 소리가 난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오른쪽을 보세요. 증폭음향을 고려해서 흡음 처리가 잘 된 공연장의 결과인데 훨씬 더 평탄하고 일관되죠. 이게 바로 엔지니어가 의도한 소리를 왜곡 없이 관객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렇다면 클래식 공연도 하고 록 콘서트도 열어야 하는 요즘 다목적 공연장들은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요구를 대체 어떻게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을까요? 미래의 공연장 음향, 그 해답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가변 음향 기술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연장의 음향 특성을 변신시키는 거예요. 천장에서 거대한 흡음 커튼이 내려와서 소리 울림을 쫙 빨아들이기도 하고 벽에 설치된 패널이 휙 돌아가면서 딱딱한 반사면을 드러내거나 부드러운 흡음면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마치 트랜스포머처럼 교향악단 연주가 있을 땐 울림이 풍부한 클래식홀로
록 콘서트를 할 땐 소리가 아주 명료하게 들리는 스튜디오 같은 공간으로 변신하는 거죠. 이제 이 얘기를 들으셨으니 다음에 공연장에 가시면 한번 잠시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감동적인 소리는 과연 이 아름다운 건축물 자체가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울림일까요? 아니면 사운드 엔지니어가 수많은 소리의 경로들을 정밀하게 제어해서 창조해낸 또 하나의 완벽한 음향 현실일까요? 아마 그 정답은 그 경이로운 둘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